하루가 멀다 하고 잠자리를 요구하고 잠자리를 안 해주면 입을 꾹 닫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안에 찬바람이 붑니다. 잠자리를 해줘야 그나마 먼저 말을 겁니다. 제 와이프인가요? 자, 이 폭력적인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그 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두 분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춰야지. 10대다. 이건 하루 한 번. 20대야. 이틀에 한 번. 30대야. 3일에 한 번. 40대야. 4일에 한 번. 이게 적당한 거야? 라고 해주셨는데 남자분 입장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하고 싶어서 지금 너가 상태가 이러니까 간단하게 쇼츠로 해결할게. 아주 짧게 볼게. 네. 현명하게 좀 대처를 하면 되는데 무조건 나는 와이프랑 해야겠다. 이거는 저는 그러면 그냥 부부간의 합의를 두고 기구 요즘에 좋은 기구도 많거든요. 네네네. 그냥 차라리 기구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두 분이 합의를 하셔서 하고 싶은 서로 간의 횟수를 한번 맞춰본다든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 부탁드립니다. 중년들의 사연을 들어보는 빨간맛 시간 한번 해보셨죠? 예, 예, 그렇죠? 그럼요. 네. 그래서 오늘도 중년들이 공감하고 얘기 나눌 수 있는 사연 갖고 왔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유치원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유부녀입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 부부인데요. 제가 부부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건 남편과의 잠자리입니다. 저랑 비슷하네요. 남편이 저를 그냥 소용으로 생각하는 어머. 것 같아요. 이건 다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잠자리를 요구하고 잠자리를 안 해주면 입을 꾹 닫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안에 찬바람이 붑니다. 잠자리를 해줘야 그나마 먼저 말을 겁니다. 남편이 하도 밝히다 보니까 아이 앞에서도 민망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집안을 돌아다니다가도 가슴을 툭툭 치기도 하고 주무르기도 합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짜증을 내면 아이들한테도 불똥이 띱니다. 짐승처럼 잠자리만 생각하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심지어 제가 임신 중에 배 뭉침이 너무 심하고 아팠을 때도 잠자리를 요구했고 요구를 풀지 못하면 임신한 저에게 화를 냈어요. 어머. 잠자리 때문에 이혼을 수십 번 고민했지만 아이도 있고 잠자리 말고는 집안일도 하는 가정적인 모습을 보여서 지금까지 참으며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요구를 못 풀면 불같이 화내는 남자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저의 답답함을 좀 해소해 주세요. 남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제 와이프인가요? 자, 진짜 근데 제일 좀 웃고 갑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평소에 뭐 저 그런 얘기를 항상 하니까. 컴플렉스일 때 그렇지. 에서도 말씀드리는 저는 되게 알았어요. 잦은 요구라고 근데 저는 요구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고 트라이를 많이 하는 편이야. 네 그렇죠. 트라이를 많이 하는 트라이를 많이 안 받아줘서 그렇지 트라이를 많이 하는 편이지. 트라이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근데 나는 이거 남자는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 이런 많은 사람 같아.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지금 왜 이렇게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게 문제인 거지. 이 폭력적인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따로 떼놓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 저는 그 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두 분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춰야지. 어느 정도 합의를 합의를 맞춰야지. 성 결정권이 뭐 부부라고 남편에게만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확실하게 와이프 분께서도 좀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선생님 선생님의 은 네. 네, 굉장히 시도 때도 없이 그렇지. 시도 때도 없이. 저는 제 욕심에는 그래도 부부라면 그래서 이제 아직 저 와이프는 30대고 저도 이제 올해 딱 40이 됐는데 이틀에 한 번 정도는 하면 좋지 않나? 라는 이제 생각인데 와이프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저희 와이프랑 맞춘 게 일주일에 한 번. 그래 여긴 일주일에 합의를 한 번. 보셨네. 일주일에 한 번으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어쨌든 와이프는 이제 또 그 여성들은 생리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또 일주일 비우게 되잖아. 그럴 땐 어떻게 혼자? 아니 혼자는 저는 웬만하면 안 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와이프랑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하루 한 주 건너뛰고 이렇게 하고 해서 한 달에 3번? 3번. 네. 태어날 때부터 나 자꾸 아니 근데 저는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아니 그거 알아서 누가 뭐 하려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걸 알아서. 아니 이런 남자분들이 한번 성향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남성이 있을까 싶은데. 있어. 전 그런 사람 만나봤어. 아니 남자들은 보통 그렇지. 남자들은 그렇게 다 성욕이 있지. 근데 이제 네. 어떻게 뭐
합의를 하느냐의 차이인 거지. 당연히 다 있지. 근데 이제 뭐냐면은 이 사람은 되게 애기처럼 행동을 하니까. 맞아요. 자기가 뭔가 못 가졌은 거에 대해서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서로 대화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어른이라면? 네. 아, 당연하죠. 지금, 괜히 막 왜 짜증을 내고 그리고 넌 이게 이 사람 성격이 너무 이상한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부부간에도 합의되지 않은 부부간도 있어요. 아, 그게, 그럼요. 그게 그럼요. 이혼 사유도 되고. 유명하죠. 예, 아니, 예.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한 건 아니고 삐졌다. 아니, 삐진 건데. 근데 네. 아니야 이분 막 화를 낸대잖아. 욕구를 그리고- 풀지 못하면 임신은 아니 난 이게 너무 이해가 배뭉침이 있을 때까지도. 아니 아까 자기가 욕구를 풀지 못했다고 임신을 안 했는데 화를 내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아니 근데 물론 이제 저는 사실 왜 조금 아까 심한 얘기를 꺼냈냐면은 그 제가 아는 분은 이제 결국 이혼을 간 거예요. 왜냐면 너무 안 맞아. 이 여자분은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 두통이 생기고 몸이 아프더래. 어머. 이거를 그건 아니지. 계속 참고 그러면 있어야 안 되지. 되니까. 그래서 막 남편한테 바람 피고 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어머, 그러니까 어머.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안 맞는다 해서 그렇게 된 건데 임신 중에도 물론 잘 어떤 체위를 바꿔가면서 하실 수도 있고 그렇긴 하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네, 그럴 저는 수는 아기가 있어요. 없어서. 네. 근데 임신 중에 근데 이거는 의사분들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언제부터 해도 되는지 가능한 시기들이 있는데 그 10개월 중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에요 오히려 임신 중에도 이렇게 활발하게 해주는 것도 아이한테도 좋아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건 저 의학은 저 모르니까. 그치. 그리고 산모 그런데- 상태에 따라도 다르겠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산모가 원하지 않으면 전 안 하는 게 당연히 당연하죠. 맞는데 어쨌든 근데 남성들 입장에서 이거를 현명하게 풀어내야 되는데 저는 그러면 그냥 부부간의 합의를 보고 기구 요즘에 좋은 기구들 많거든요. 네네네. 그냥 차라리 기구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맞죠. 그냥 서로 그렇게 그냥 합의를 하고 뭐 이렇게 좀 현명하게 좀 대처를 하면 되는데 무조건 나는 와이프랑 해야겠다. 이거는 폭력이 폭력. 네. 저희가 광고하는 기구도 있긴 한데 사실 그죠? 그런 거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뭐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네. 영상에서 또는 흔히 생각만 하던 제품은 이상할 것 같고 내가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은 고정관념이 있으신가요? 그 고정관념을 하드레빗이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세련된 제품과 누가 봐도 민망하지 않은 제품이 당신의 생각을 바꿔드립니다. 획기적으로 발전된 기술이 접목된 것은 기본이고 제품의 성능과 최고급 재질로 절대 경험하지 못할 신세계를 선사하는 것이 하드레빗입니다. 궁금은 하지만 방법을 몰라서 또는 어려워서 접근을 못하실 땐 일단 방문 후에 경험 많은 전문 MD와의 상담을 해보세요. 당신의 외로운 밤이 단번에 바뀌는 기적을 보시게 됩니다.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드레빗은 네이버에서는 하드레빗을 검색 후 나무위키나 하드레빗 공식 블로그를 이용해 주시고 구글에서는 꼭 하드레빗.com으로 검색 부탁합니다. 최근 하드레빗 짝퉁 사이트 출연으로 법적 조치 중에 있으니 하드레빗 토끼 로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아니 이렇게 진짜 명품들 있잖아 선생님 알죠? 꼭 짝퉁 나오는 거 아 그렇죠. 뭐 에루샤 흔히 말하는 이렇게 좋은 제품들은 미투 제품이 꼭 나오고 막 짝퉁 시장 어마어마하잖아요. 나는 이 하드레빗도 이쪽 계통의 에루샤다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벌써 짝퉁이 나왔대요. 오. 그래서 대표님이 엄청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꼭 뭐 처음부터 가서 구매하세요 이런 말씀 안 드리거든. 왜냐하면 일단은 가서 한번 조금 구경만 구경, 해보셔도 구경. 거기 너무 팬시한 제품들이 많고 아 막 왠지 가면 불량식품 같고 네. 이랬잖아요. 근데 하드레빗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가면 진짜 팬시하고 아 이게 정말 그런 기구들이 맞아? 이럴 줄 선생님도 한번 보세요. 아, 네, 저는 뭐 네, 너무 좋아요. 구경해 보시고 그리고 거기 전문 MD랑 상담을 하신 저는 어. 실제로 고객인 척 상담도 해봤거든요. 진짜 친절하게 다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고 이런 즐거움을 드립니다. 막 궁금한 거 다 물어보셔도 되니까요. 꼭 한번 하드레빗 가셔서 더 많은 즐거움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드레빗이었습니다. 부부간에 합의가 됐다고 하면은 남편이 그런 걸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나 오늘은 너무 좀 하고 싶어서 지금 너가 상태가 이러니까 나는 이 기구로 간단하게 쇼츠로 해결할게. 아주 짧게 볼게. 네. 길게도 필요 없어 이제. 아 기구 사용하면
길게 안 돼요. 아니 그리고 심지어 네네네. 거기 맞춰주는 뭐 혼자 조정하는 아 그럼요. 요즘 별거 다 있어. 너무나도 다양한 네. 것들이 있기 아유, 때문에. 박사씨 역시 달리 박사가 아니야. 여러 방면에서 박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봐도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차라리 그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기구 관련된 거나 뭐 이렇게 뭐 부인과 함께 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아 너무 있죠. 네네네. 너무 있고 오히려 그러면서 사랑이 더 불탄다는 분도 있어요. 그럼요. 근데 네. 저는 제가 걱정하는 거 뭐냐면은 이 남자분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화를 내고 그치. 심지어 불같이 화낸다 그러는데 왜 중독증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중독이 맞죠? 안 하면 안 되는 사람들. 나는 약간 ADHD 같은 느낌이 이분은 AD 같은. 아니, 남자를 또 너무 욕하고. 아니, 그런 행동 아니야 이런 거. 약간. 그래서 만약에 이 아내분께서 그렇게 풀어봐서 서로 대화를 해봐서 풀리지 않으면 정말 좀 저는 이거 병원에. 상담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간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남자분 입장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이렇게 알고 봤더니 여성이 나는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안 하는데 라고 해서 인상 쓰는 거 봐. 만약에 그렇다. 근데 사실 그거는 좀 고통스러울 수 있잖아요, 남편. 그러니까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막 두 달에 한 번, 알고 봤더니 분기별로 한 번 막 이런 거야. 그래서 남편이 좀 화가 나 있었던 건데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걸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부부인데 분기별로 한 번 정도 남편이 너무 강한데 저는 분기별로 한 번이면 돼서 1년에 4번 합니다. 근데 남편이 그걸로 찬바람이 불어요 라고 하면 저는 남편이 찬바람 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도 안 됩니까 이건? 아니 이게 아니라 네. 참 너무 바람직한 분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참 설레네요. 네네. 근데 뭐 얼마나 자주 하시길래? 아니 저는 지금 너무 안 한 지가 오래됐죠. 근데 그게 제가 왜 웃냐면 예전에는 선생님 같았어 나도. 근데 이게 진짜 나이가 막 들면서는 남편이 와도 귀찮은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럴 때가 오긴 오더라고요. 저 같은 애도. 그래서 지금은 막 오늘 또 제가 또 뭐 가끔 새 남자란 모를까. 뭐 그러면 남자도 마찬가지잖아. 아니 뭐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새거 그치. 그러면 신혼 때는? 신혼 때도 우리는 이미 뭐 40 중반을 넘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막 그렇게 활발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게 아주 불만족스럽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그 전에 많이 해소를 해서 그랬었는지. 그럼 제 나이 때 만약 40이었다. 남편이 그랬다. 근데 그런 차이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남편 미안한데 선생님 제가 여기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남편하고 저는 그렇게 막 돌같고 막 진 이러진 않았어. 그리고 남편이 막 관심 있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제가 그때쯤 그게 좀 편했고 좋아서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남자를 만난 지가 너무 오래됐어 내가. 그래서 약간 이게 정상인가 지금 혼자 막 머릿속에서 이러면서 근데 정상 비정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각자, 낮으면 괜찮아. 그쵸. 각자의 섹스라이프가 있는 거지. 맞습니다. 정상 비정상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분들은 내가 40 제가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성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성교육. 저도 늘 얘기하죠. 왜냐면 저희 문화가 너무 중요하고 저한테 되게 좀 머리에 그냥 그때 딱 꽂혔던 성교육 중에 하나가 그때 이제 생물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바람직한 게 횟수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10대는 숫자를 해라. 10대다. 그러면 이건 하루 한 번. 20대야 이틀에 한 번. 30대야 3일에 한 번. 40대야 4일에 한 번. 이게 적당한 거야 라고 해주셨는데 그게 제 머릿속에 너무 각인이 됐어요. 그럼 20대 때는 그럼 이틀에 한 번은 한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나는 그때 그렇게 배웠는데 그래서 저 이제 40대니까 그러면 4일에 한 번 정도인데 와이프랑 맞추면 뭐 그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런 거 이 정도는 아닌가? 맞아요.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게 중요해. 저 어제 그 우뚜밤에서도 그런 사연이 있었어. 막 되게 여자분이 아직도 막 잘 안 보여주기 싫어하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나는 어릴 때부터 막 받은 교육 때문이라고 그쵸. 생각하거든. 불결하고.
여자는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우리는 그렇게 받아왔으니까. 근데 어쨌든 선생님은 참 좋은 생물 선생님을 만나셨네요. 결론은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 오늘의 결론은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 아니 그래서 남편 욕만 할 건 아니다. 들어봐야 되는 것도 있고 들어봐야 되는 것도 있고 요거는 두 분이 합의를 하셔서 한 달에 하고 싶은 서로 간의 횟수를 한번 맞춰본다던가 기구 얘기를 한번 기구 얘기도 한번 해보고 해보시고. 예. 제가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아련하게 탁 떠오르는 기억이 저도 정말 숙소에 나와서 다시 숙소를 가는 때가 있었네요. 그게 계속 몇 살까지가 그때 한뭐 40 초반까지는 그랬던데. 마흔 초반까지. 근데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는 요즘도 가끔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또 그럴 수도 있어. 이건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 네. 근데 이제 지금 그렇지만 우리 남편하고는 또 어느 정도 익숙한 관계가 되게 또 편하다. 이거는 또 제가 이것도 다른 채널에서 한번 했었던 건데 네. 이것도 성교육이에요. 제가 다 받았던 그때도 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였는데 인간이 그렇대요. 이 바이오리듬 이런 게 되게 유행하던 때였는데 인간에게는 2번의 불타오르는 사랑의 바이오리듬이 있다. 언제래요? 근데 그게 1, 20대 때 한 번, 20대 때 한 번 이게 팍 하고 튀고 중년에 한 번 온다는 거예요. 중년에 한 번 오는데 중년에 한 번 왔을 때 이 불타는 사랑이 서로 부부면은 너무 좋은 거고 딴 데로 튀면 보통 그래서 거야? 불륜하고 이혼을 하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너네는 꼭 그게 부부였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 해주셨었어. 근데 보니까 제 친구가 또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거든요. 누구시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친구입니다. 하여튼 그 친구가 그 얘기가 생각났다는 거야. 같이 수업을 들으셨구나. 그러네, 고등학교 친구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해보니 보통 바람이 나는 건 중년 때는 아닌데 맞아요. 너무 미친 듯이 불타올라가지고 그게 진짜 열흘에 열흘을 간대요. 열흘 중 열흘을 가서 바람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40대, 50대 하기 힘든 그치. 그건데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가능해야 합니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랑의 감정이 그때 한번 튀기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런 호르몬도 호르몬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홍상수 감독, 홍상수. 그치. 뭐 거기는 어떤 예술의 경지에 있어서는 또 뭉치신 분들 그 중년쯤 되잖아. 그러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바이오 리듬과 함께 이제 아이들을 키워놓고 어떤 그쵸? 한갓진 나만의 안정. 이 되면서 약간 심심한 거지. 이제 바쁜 모도 끝났고 그러면서 약간 눈도 돌리고 내가 혼자 이렇게 늙어가나 싶을 때쯤 그쵸. 만나면 이제 불 붙는 거지.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두 분이 탁 하고 튀셨거든요. 저희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막 늦둥이도 나시고 그랬는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지. 아무도 모르지. 그러니까 제 얘기도, 부모님은 지켜드리자고. 제 얘기도 사실은 방송에서 다 못해. 네. 네. 근데 선생님이 확실히 진짜 말씀하셨듯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생각을 건전하게 잘 이어오시고 되게 지금 생활로도 잘하셔. 그러셨다. 너무 바람직하다. 생각이 중요하네. 그리고 행동으로 잘 옮기시잖아. 아직까지도 뭐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가 뭐 가끔 이게 또 정해지지 않은 날에도 한 번.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약속 대련이라는 게 한 번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와이프도 딱 거기에 맞춰서 하게끔 갑자기 되니까. 훅 들어오는 것도 좀 맛이 있긴 한데. 네, 저희가 그 선생님하고 이제 아주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구 같은 것도 사용해 보시면 좋겠고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고 또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두 분의 합이다. 그렇죠. 그래서 충분한 대화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웃으시죠, 피디님? 네. 기구를 누가 설명해 준 것 같아가지고. 네. 자, 빨간맛에서는 중년들의 희노애락이 담긴 시끌시끌한 사연부터 또 이런 은밀한 사연까지 받고 있습니다. 비밀 보장, 익명 보장이니까요. 소중히들 사연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진짜 재밌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나 선생님한테 이렇게 푹 빠져서 본 거 봤어요? 네네. 근데 되게 바라기를 봤단 말이에요. 예. 네. 너무 좋죠. 어쩜 이렇게
모르는 분야가 없어. 세상에 뭐 챗GPT면 챗GPT, 성이면 뭐 역사면 역사. 정말 다방면으로 우리가 좀 더 선생님을 애용해 보기로 하면서 오늘도 조태걸 꼭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 더 재밌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중년들의 놀이터 볼빨간. 중년.